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잠깐 정리하면, 자, 부동산 공법은 행정주체가 부동산에 관한 이거죠. 부동산에 관한. 그랬을 때 부동산은 주로 토지를 얘기하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이용에 관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토지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행정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자, 건축물의 건축을 규제함으로써 자, 사인의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법리를 갖고 있는 게 공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은 자,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효율적, 어디예요? 국토, 전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이 있는데, 그 행정계획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을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 도시군 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 기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관리에다가 동그라미를 빵 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이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으로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역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개발,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정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보전, 거기에다도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 그래서 시군, 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다음에 5가지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핵심은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행정수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행정계획의 구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준 거죠. 행정주체가 수립한 행정계획이 다른 행정주체만 구속하는 계획.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구속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행정주체가 수립한 행정계획이 행정주체는 물론 일반 사인들까지 구속하는 계획이 있더라. 그 무슨 계획이라고요? 구속적 계획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3번에 보면 행정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가 있어요. 이건 뭐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행정계획 중에 보시면 자, 행정계획을 누가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주체가 수립을 합니다. 그게 비구속적 계획이든 구속적 계획이든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행정주체가 수립하는데 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뭘 조사하는 겁니까? 뭐 도시군 계획이면 도시군 토지의 현황, 그 다음에 그 도시군의 인구, 기후,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 같은 거 있죠? 일체를 싹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기초조사.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그 관련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의 현황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립하는 자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 공청회.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비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 전문가와 주민의 관심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항상 뭘 통해서? 공고와 열람. 공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고와 열람을 통해서 항상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주민들의 대표인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의회,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항상 뭘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주체가 이렇게 행정계획을 수립하면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근데 비구속적 계획의 결제 라인은 승인이라고 해요.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는 계획은 아니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주체에게 이 계획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승인이고. 자, 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니까 결정이라고 하고요. 결정된 사항을 일반 국민들에게 결정권자가 뭐 해줘야 돼요?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행정계획을 누가 수립했다면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다면 누구한테 결제 맡아야 되겠어요? 도지사에게 맡아요.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주체에게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제권자가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냐? 협의를 거치고. 뭘 거치고요? 협의를 거치고. 뭘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면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요?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
도지사도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니까 심의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행정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게 아니라 누가 수립했다면, 장관이 수립했다면, 장관이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결재를 맡아야 돼요? 그 위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국가 그러면 누굴 얘기한다고? 장관. 그래서 장관이 확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장관이 이렇게 확정을 할 때는 뭘 거쳐야 돼요? 협의, 심의. 그러니까 장관은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 중앙, 행정, 기관의 장. 그 다음에 심의는 어디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같은 레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절차는 우리는 토지의 이용에 관련돼서는 항상 무엇을 수립한다? 행정계획.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정규 수험서를 갖고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가 이 정도 돼, 이 정도. 근데 그 행정계획은 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요. 어디나 똑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수립하는 자가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라고요?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고, 결재권자가 거치는 절차는 뭘 거친다고요?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요.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로 딱 들어갈 때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이만큼 된다. 이만큼. 수립할 때마다. 근데 그걸 요약하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수립하기에 앞서서 뭐하고?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결재권자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자로서 결재를 하기에 앞서서 뭘 거친다고요?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전의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O예요, X예요? X예요. 됐죠?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행정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O예요, X예요? X.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는 나중에 수험서 나갈 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아요. 행정계획이 딱 나온다. 그러면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행정주체가. 수립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를 통해서, 구속적 계획은 공고와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더라. 그 다음에 수립한 행정계획은 위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신청하고 결재를 신청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결재권자는 뭘 거치고?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결재를 해준다.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이렇게 결재를 했어요. 승인을 해줬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수립한 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수립한 행정주체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즉 여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전문가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제시된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수립한 자에게 보내주면 수립한 자가 공고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만약에 구속적 계획은 결재권자가 결정했다면 뭐까지 해줘요? 국민들에게 고시까지 알려주니까, 이렇게 결정고시하면 그 내용을 수립한 자에게 보내주면 수립한 자는 공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재권자가 뭐를 해줬으니까? 고시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그 자들은 그 내용을 뭐만 하면 돼요? 열람만 해주면 되는데, 이 구속적 계획은 사인들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30일 이상만 열람합니다. 그래 버리면 30일 동안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의 열람 기간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짝 살펴봤던 거, 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 토지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행정계획이 대표적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핵심적인 게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뭘 지정하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용어 정의 한번 가보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기반시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반시설이란 도시군의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도시군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통시설이라는 게 있죠. 도로, 주차장 같은 거, 정류장 같은 거, 철도, 공항 같은 걸 얘기하고, 공간시설이라는 건 휴식 공간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공원, 광장, 녹지 같은 거 얘기하고, 유통공급시설은 전기, 수도, 가스, 난방시설, 뭐 시장, 유통업무설비 같은 게 유통공급시설이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문화체육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뭐 학교, 청사, 운동장 그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하천, 유수지, 뭐 방화설비, 방풍설비 같은 걸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건강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의료시설, 화장시설, 장례식장 같은 걸 얘기하고, 환경기초시설은 더러운 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 같은 경우도 환경기초시설이다. 기반시설은 지난 시간에 잘 설명해 줬던 거고요. 자, 이러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줄을 짱 거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버리면, 결정된 시설이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됐나요?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도시군에 도로라는 게 하나 있어요. 도로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에 속할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버리면, 결정이 돼버리면 이 도로는 기반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무엇으로? 도, 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세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무엇으로? 도, 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뭘 만들어 놓고? 도, 시군, 계획, 시설로 만들어 놓고 설치해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밑에 나온 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슨 계획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무엇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고, 정비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 정비 사업이라는 걸 시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의 특징은 뭡니까?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도시 개발 사업은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정비 사업은 구도시를 정비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두면 되겠어요. 공법에서 토지를 개발합니다 라는 이 개발의 의미, 그 저 뒤에도 나와요. 저 뒤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토지를 개발합니다 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토지를 개발합니다, 그 얘기는 이거죠. 이게 뭐죠? 제가 뭐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뭐 그린 것 같아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지난 시간에 수업 안 들었어요? 이거 뭐 그린 거예요, 제가? 이게 뭘까요? 산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너무 짧잖아. 뭐 임해하는 지목이지. 산지. 토지 중에서 산지. 됐어요? 네. 그럼 제가 이거는 뭐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거 뭐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뭘 나무를 그리겠어요? 제가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사람이 나무를 그립니까, 여기다가? 나 참. 지난 시간에 아주 열심히 수업 듣는 것처럼 연기를 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쵸? 네. 공부를 한다라는 건, 낯선 것들을 공부를 한다는 건 열심히 필기하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필기가 주가 되면 그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기가 주가 되면 안 된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라. 이게 더 주가 돼야 된다.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거기에다가 설명한 걸 써놔요. 그쵸? 그 얘기는 쓰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집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암기해서 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욕심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주면 되지. 그러면 좀 심리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보고 듣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익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와도 똑같이 몰라요. 단 암기한 사람하고 보고 듣고 생각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쪽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낯선 것들을 얘기를 해줄 때 저 얘기 내가 지난주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릴 수는 있는데 암기한 사람들은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에 와서 지금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낯설다라고 느끼면 지난주에 나는 되게 암기식 공부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난주처럼 공부를 안 하면 돼요. 그거와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산지, 농지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산지, 농지예요. 그러면 산지는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 농지도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개발한다라는 건 이러한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꾸는 걸 얘기해요. 다시 한번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토지를 뭐 한다는 것은요. 개발을 한다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공법에서 얘기하는 토지의 뭐라는 거예요? 개발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지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해 나가는 걸 토지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에는 이렇게 조성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짓겠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짓겠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제 개발의 또 다른 의미인 정비입니다. 정비도 토지를 정비해 주는 것도 개발의 하나의 방식인데 이 정비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토지상에 얘는 건축물이 있어요. 토지상에 뭐가 있다고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새 건축물이 아니라 낡은 건축물이 헌 건축물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고요. 항상 토지를 개발할 때는 이 규모에 맞게 뭐를 설치해 주라고요? 기반 시설. 여기에 기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새 거예요? 노후 불량한 거예요? 노후 불량한 기반시설. 그래서 그거를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얘기해요.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반시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를 정비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정비해 주려면 노후불량 건축물, 기반시설 같은 거를 뭐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철거를 하고 싹 허물어요. 허물고 여기에다가 다시 새 건축물,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정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를 개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이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정비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얘는 이 낡은 건축물을 뭐하고 철거를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는 걸 정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토지의 개발,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정비라는 말, 토지를 정비합니다 라는 얘기 안에는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토지의 개발, 정비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왜 이 개발 정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밑에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됐나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중에 이제 요 용어를 알아야 돼. 우리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 보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쵸? 이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공법에서 보면 이렇게 뒤에 지역 이런 말이 붙은 말이 있고, 됐나요? 뒤에 이렇게 지구, 이렇게 구역 이런 말이 붙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역, 지구, 구역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이라는 말은 언제 붙입니까? 물어보면 전체. 지역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전체를 얘기해요. 전부 전체. 됐나요? 그 전체에 대한 기본적, 무슨 적이요? 기본적, 일반적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뒤에 뭐라는 말을 붙여요? 지역이라는 말을 붙여요. 어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네?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어제 무슨 시간이었어요? 민법 선생님이 때렸어요? 네? 네? 네. 사람들이 그냥 네. 아침이라서 그렇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요. 지역이라는 말이 공법에서 뒤에 지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전체, 기본적, 일반적. 됐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지구나 구역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뒤에 무슨 지구, 무슨 구역 이렇게 지구, 구역이라는 말을 붙이면 전체가 아니겠죠? 일부를 얘기하고, 맞아요? 이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그 어떤 것. 됐나요?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그 어떤 것,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뒤에 항상 지구나 구역이라는 말을 붙여요. 됐나요? 네. 지역이라는 말의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전체, 기본적. 지구나 구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알았으면 이제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 나오죠. 일단은 제일 뒤에 뭐란 말을 썼어요? 구역.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부에 대한 특정한 그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라는 건 어디의 일부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어디의 일부? 도시군의 일부 토지죠. 맞죠? 됐어요? 그랬을 때 얘는 뭐를 단위로 한대요? 지구를
단위로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지구도 일부 토지죠. 맞아요? 도시군 토지의 일부 토지인데, 도시군 안에 있는 일부 토지인데 지구를 단위로 해서 구역이라는 말 붙였으니까 특정한 거죠. 특정한 거잖아요. 특정, 이 일부 토지를 특정 개발 정비, 특별한 요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정한 개발 정비를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러면 특정한 개발 정비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물어보면요. 요 일부 토지를 기능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리하게 하고, 됐나요? 미관도 보아서 아름답게도 하고,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일부 토지가 환경도 끝내주는 환경도 가질 수 있도록, 즉 기능, 미관, 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특정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특정이라는 걸 기능, 미관, 환경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개발 정비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합,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섞어서 개발 정비하는 거죠. 기능, 미관, 환경을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개발 정비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곳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일반적인 용도 지역의 사용 목적처럼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고 복합 개발 정비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이 복합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행정 계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대로 토지가 개발 정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특정한 복합 개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읽어주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맞죠?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한다, 개발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어떻게?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즉 기능, 미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하더라?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배운 거냐? 이거 배운 거 이거. 됐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자, 토지공법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항상 뭘 수립하고?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행정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그 토지에, 국토죠. 전체 토지의 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이루고자 수립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됐어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국토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들이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해 놓은 게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 맞아요? 그 사용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뭘 설치해 주는 거다?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외에도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 하나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구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있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됐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얘기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신도시를 개발해 나가기 위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이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도시개발법은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어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이 정비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의 사업은 공통점이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라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부 토지를, 도시군의 일부 토지를 복합 개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됐어요? 자, 복합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복합 개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뭐하고?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복합 개발 정비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지우고 나면, 요거를 다 지우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대로 가면 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 왜 수립합니까? 물어보면 국토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도모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됐나요? 그래서 국토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 나온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복합개발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요 도시군관리계획은요,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면서 거의 반을 얘를 공부를 하고요. 얘를 몰라서 힘들어해요.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쓰이는 용어들을 그 정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보면 국토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용도 지역이라는 거 나오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